여러분, 원래 현관에 이것 하나는 꼭 두시도록 하세요. 이것이 현관에 있으면 그 집의 기운이 좋아지게 되어 언제이든 하는 일에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네, 원래는 꼭 하나만 두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처음 들어오는 기가 좋으면 그 집에는 항상 좋은 기가 흘러다니고 또 머물 것이나, 처음 들어오는 곳에 기가 좋지 못하면 항상 그 집에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여 과거에도 대문 정갈한 집 못 되는 경우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 꼭 들어보시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향기를 좋게 만드십시오.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이든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곳은 무조건 현관과 거실, 창가입니다. 이 두 곳이 평안하고 안정스럽다면 어느 집이든 항상 한 해 내내 행복함만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편안과 안정감을 만들어주는데 좋은 향기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현관에 좋은 향기가 나도록 만들면 항상 즐거운 맛 가득한 집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에도 유독 대문 주변에는 향이 좋은 나무들과 식물들을 심었던 거예요. 특히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한 해이라 평안함과 안정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것에는 좋은 향기가 나는 향기 제조가 제일입니다. 물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것, 특히 그 중에서도 향이 너무 진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꼭 같이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얼굴에 부드럽고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나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현관은 최대한 가능한 단순하게 단정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은 많이 비어 있을수록 운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네, 운이 들어오는 입구는 무조건 단순하고 불필요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곳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것들 두지 마세요. 그리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은 무조건 치우세요. 신발 하나를 두시더라도 꼭 질서 있게 두시고, 또 현관에 유리 하나도 항상 깨끗이 닦아 청결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해야 항상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되고, 또 이렇게 해야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에서 막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부잣집도 입구를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두지 않으며, 또한 세상 그 어느 장사집도 입구를 막아두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네, 입구가 항상 편안하고 안정스러워야 그 집에 부가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현관에 날카롭고 뾰족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치우세요. 여러분, 원래는 기의 흐름이 아주 거세고 아주 강합니다. 하여 언제이든 어디이든 항상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집안으로 기가 들어오는 입구라면 이는 무조건이겠죠. 네, 절대 두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것이 공구 종류, 즉 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며, 또한 무엇이든 날카롭다 싶은 느낌이 드는 물건들이에요. 간혹 이런 것들을 현관 선반 같은 곳에 올려두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것은 무조건 서랍 안이나 안 보이는 곳에 두시도록 하세요. 네, 원래는 신발 주걱 하나도 길고 큰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언제이든 그러하지만 원래는 특히 현관 안에 화분을 두면 정말 좋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귀여운 미니 화분을 현관에 두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명백한 화분, 그리고 큰 화초, 또 큰 식물, 이런 것들은 현관을 아주 좁게 느껴지도록 만들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 그 가정에 들어오는 기의 양은 아주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3면이 막히고 1면이 뚫린 곳을 가장 해로운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을 합곡형 지세라고도 하고, 또 여기에서는 포곡살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곳이 현관이 거의 유일합니다. 하여 현관은 무조건 최대한 넓게 써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곳에 식물을 두면 정말 온갖 병이 다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원래는 병원연이라 더욱 좋지 못하니 절대 현관 안에 식물을 두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 입구에 원래는 발매트 꼭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 입구에 발매트를 두는 것은 편리함과 청결함이 그 원인이지만, 풍수적으로도 이것은 안정감을 준다고 하여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집안 어디든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안정감이 꼭 필요하다고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 현관에 두는 물건들 중에 이것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발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발매트를 두실 자리가 없거나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수건이라도 한 장
깔아두세요. 그래야 올 한 해 내내 그 가정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 현관에 즐거움을 두면 그 집은 번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데, 집안의 기운을 좋게 만드는데 웃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이죠. 하여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는 것이며, 또 상학에서도 우상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잠시라도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는 것은 풍수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좋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이런 것을 올해는 현관에 꼭 하나는 두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물건은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닌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가면서 이것을 보면서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현관에 하나만 꼭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런 여러분은 올해 뭘 하든 어디에서든 절대 막힘을 겪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정말 웬만하면 현관에 그림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시기든 언제든 현관에 그림이 있어 좋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좋을 일이 하나라면 나쁜 것은 정말 10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중심이 맞지 않는 그림이나 사람 그림, 혼란한 그림이라면 이는 무조건이에요. 네, 이런 것을 두게 되면 항상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현관에 그림을 두어도 되는 집은 현관이 굉장히 넓은 경우, 즉 밖에서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상가 같은 곳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집은 이런 집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아니 현관이 좀 넓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두지 마세요. 그래야 최소한 불행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림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거실로 가는 통로나 복도 같은 곳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올해 무조건입니다. 현관에 절대 이거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관에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것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판단, 행동,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풍수에서 현관은 전환공간, 즉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또 긴장에서 안정으로 변화하는 공간이라고 하며, 또한 이곳은 사람의 심리 상태가 변하는 전이 공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부정이나 추술적인 것들은 위험 전제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위험이 상존한다, 또 불행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식이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무의식에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서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무의식에는 항상 불안 학습 효과가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현관은 그 집의 첫인상이며 그 집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에요. 절대 불안정한 집이다, 문제가 있는 곳이다, 또 폐쇄적인 곳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현관을 늘 환영을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며, 그러자면 현관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고 깔끔해야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